인천여고학점입니다. 쏟아지는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마무리 국면, 여기에다가 한국의 총선도 끝났고, 총선에서 여당이 또 압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식시장과 또 테마주, 우리가 사야 될 대장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쏟아지는 유동성,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얘기 나왔는데요. 엄청난 돈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죠. 하지만 우리가 2009년도에 경험했던 것처럼 2008년, 2009년 뉴욕에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위기다. 1930년대의 위기 이후에 100년 만에 오는 위기다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때 9년도, 10년도, 2009년, 2010년도에 주식시장이 엄청난 급등을 했던 것과 그리고 그 엄청난 돈 풀기로 인해서 유동성 경기, 중국 경기가 크게 살아나고 미국 경기도 결과적으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데 결국 이제 유럽과 미국의 엄청난 돈 풀기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안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빠졌던 경제가 바로 회복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2009년 10년가처럼 또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고, 그때도 주식시장이 먼저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식시장이 먼저 급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동성 얼마나 많이 풀을까 하는 건데, 지난번에 EU 재무장관들이 약 5,4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715조 원을 풀겠다라고 얘기했고, 유럽 정상들은 더 나가서 3조 2천억 유로, 엄청난 돈이죠. 3조 2천억 유로면은 어쨌든 3천조를 넘어갑니다. 3,300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돈을 투입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미국의 연준에서는 한 2조 정도를 풀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자산규모 확대를 약 2조 정도, 2조면은 2천조입니다. 2천조 정도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M2라는 것은 통화의 유통 속도를 얘기합니다. 통화의 유통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2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 중이다. 14.57% 된다는 거죠. 통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를 살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양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유동성 양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009년도, 10년도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난 급등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또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끝나가고 있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재개를 위한 새 지침을 내일 발표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재개를 위한 새 지침을 내일 발표하겠다 하는 것이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일단 5월달이 아니라 4월달 하순경에 일단 경제의 일부 봉쇄 조치 해제를 갖다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인데 공격적 전략 효과가 있다, 고무적인 발전이다, 재개를 위한 새 지침을 내일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아마도 이게 또 이제 빠르게 미국 경제 돈으로 몰아붙이고 또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것들, 지금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다릅니다. 왜 데모하냐 하면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거 경제 이렇게 먹고 나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경제 또 미국 증시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2008년도, 2009년도처럼 주식시장이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 같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플레가 없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인플레가 없다. 이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총선이 있었고 총선 마감됐는데 여권이 180석 정도 압도적 다수, 지금까지 이런 압승은 없었다 그러죠. 180석 정도면 거대 여당이고 또 국회 선진화법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이제 압도적 여건을 확보했다는, 압도적인 이제 의회 권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나 지금 여건이
추진하던 정책들을 아주 소신 있게 좀 빠르게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정리하기를 대북 관련주, 즉 남북 경협 관련주하고 또 친중 정책, 또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친중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대북 관련주, 대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주, 전기차주, 그리고 5G,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대북 관련주들은 지금 뭐 대북 관련주가 워낙 급락을 했다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화요일부터 총선 전부터 좀 뜨기 시작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특히 화요일 날에는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양 보였는데, 그 이유가 총선에서 여건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보다 공격적인 남북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보다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 개별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이다 생각이 되고, 사실 현재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강하게 북한에다가 북한 정책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여건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남북 관련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개별 관광이죠. 그래서 개별 관광의 대표 종목 아난티가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아주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현재 플러스 17% 정도로, 잘못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어제 그저께 총선 전 화요일하고 오늘하고 가장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총선 끝나고 개별 관광 관련돼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도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뭐 대북 정책이나 모든 것에서 힘을 좀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소신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남북 관련주 중에 대표 종목 아난티, 일단 한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아난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신석재죠. 일신석재. 요것도 대표적인 남북 경협, 또 이제 관광,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관광주 대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신석재. 통일교 재단이 되겠고요. 자, 일신석재 주가 이틀 동안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총선 수혜주로서 가장 부각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평리조트 정도, 용평리조트 아주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용평리조트. 그 외에 한창이라든가 펜스대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 좋습니다. 자, 일단 금강산 관광 다음에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게 철도주예요.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또 많이 거론되는 게 철도주입니다. 이 철도주는 결국 남북 간의 대화의 경제적 종착역은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를 갖다가 뚫는 것이다. 남북 간의 통행을 갖다 뚫는 것이고, 한국의 대륙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휴전선에 막혀서 못 가고 있는 우리의 통행이 비행기가 아니라 철길을 통해서 또 자동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마도 철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철도주의 대표는 대하TI죠. 대하TI. 자, 61선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부산산업. 역시 61선 돌파해서 이제 장기 라인을 돌파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부산산업. 15만원까지는 무난해 보이는데, 자, 부산산업. 세 번째가 푸른 기술이 됩니다. 푸른 기술. 역시 이제 장기 라인 돌파를 막 시도 중인데, 요렇게 대하TI, 부산산업, 푸른 기술, 요렇게 첫 번째 금강산 관련 아난티, 일신석재, 현대 엘리베이, 그리고 용평리조트, 두 번째 대하TI, 부산산업, 푸른기술 같은 이런 이제 철도주,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개성공단입니다. 신원, 자, 좋죠. 신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디F 역시 이틀 동안 급등이죠. 인디F.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JS티나 같은, JS티나도 원래 로만순인데 시계죠. 요즘은 이제 시계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서 주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곁들인다면 역시 도로철도의 토목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이죠. 이거 굉장히 기업 내용 좋은데,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거론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질 것, 자, 친북주, 대북주, 남북경협주, 거기다가 티플렉스 같은 자원개발주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국주입니다. 중국주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비롯해서
친중국 행보가 이번 그 정부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좀 옛날에 중국과가 아주 소원해져 가지고 한한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굉장히 3년 동안 지난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중국과의 이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소원했던 중국 관계가 복구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엔터주, SM이라든가 엔터주, SM이나 YG 엔터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당연하죠. 화장품 종목군들, 그 외에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것도 수혜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는 친중 종목, 첫 번째는 남북경협주, 두 번째는 중국주,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뭐 언제나 우리 성장의 주축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오늘도 플랫폼에서는 미국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이 그 가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최근에 가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아마존의 모습입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노리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서 플랫폼 종목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가 플랫폼 종목 넷플릭스입니다. 이렇게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신고가, 역사적 고가를 뚫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당연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종목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자, 플랫폼 종목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NHN, 더존비전, 뭐 아프리카TV 뭐 이런 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죠. 카카오. 오늘 61선 돌파는 못했지만 양봉되는 모습 괜찮고요. 네이버 역시 모양 좋습니다. 61선에 다가서는 모습. 차트가 어찌 보면 둘 다 비슷한데 61선 돌파를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서 장기로 보여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플랫폼 종목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전기차입니다. 역시 전기차 2차 전지는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부죠. 친환경 정부. 그래서 친환경에 계속 노력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늘 뭐 테슬라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주 전기차 종목, 그래서 삼성 SDI 좋죠. 삼성 SDI 모양 좋습니다. 딱 이제 또 돌파 나오는 모습이고,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케미칼 쪽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61선 돌파하는 모습. 자, 에코프로비엠 60일 돌파의 모습에서 우리가 흐름을 찾을 수 있다. 맥락 찾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LNF도 좋습니다. LNF도 바닥지고 잘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일렉포일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좋습니다. 또 SKC 역시 좋은 우량한 기업이죠. SKC 60일 242일 라인도 심차게 돌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솔루스 이런 종목이 되겠고, 그 외에 전기차 2차전지에서 아머그린텍, 우리산업이라든가 PNE솔루션, PNT 같은 이 장비주, 2차전지 장비주도 좋습니다. 뭐 실적 상당히 좋아요. PNT도 좋고 PNE솔루션도 장비주 실적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5G 종목들. 5G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인 투자, 이거랑 관련됐죠.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5G에다가 많이 늘리겠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머큐리 개별주입니다. 머큐리 아주 주가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두 번째 FR텍, 이것도 아주 급등하죠. FR텍.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뭐 HFR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FR 정도, 그 정도. 여기 보시고 차트 모양 상당히 좋죠. 그게 세 종목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유동성 때문에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몇 년 동안 또 대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 가지고 180석 확보에 따라서 아마도 여권 총선 압승 수혜주가 뜰 것인데, 총선 압승 수혜주로는 일단 남북 경협주, 그 다음에 중국 수혜주, 그리고 플랫폼주,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5G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표 종목들 여러분이 미리 선점해서 대박을 내시라는 말씀,
지수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1950을 돌파하게 되면 1950에서 좀 밀릴 겁니다. 여기에서 좀 밀릴 수 있는데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2150 그리고 이 유동성 장세 2009년도 시험도 봤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돈 풀면은 가장 혜택 받는 게 아시아 이머징이에요. 대만하고 한국이 특히 이번에 수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대만하고 한국하고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 나오니까 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총선 끝난 날 오늘 지수 아침에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모양도 좋고요. 흐름도 좋습니다. 분차트 모양 쭉 좋죠. 1828까지 갔다가 지금 1846까지 가서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 이상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저점 매수 전략 인천유의 저점 매수 전략 내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은다. 하수상도 내릴 때 사고 상승할 때 판다. 하수상도 그런 전략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수혜주, 테마주 지수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면서 1950 갔다가 밀리면 또 산다라는 얘기. 유동성 양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 유동성 양세 시작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